안녕하세요. 코즈 오브 투나잇 진행을 맡은 조스빈입니다. 일단 간밤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시장이 큰 주목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큰 여파는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 이제 또 6월 CPI 발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에 이어졌는데요. 오늘 그래도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매수세 들어오면서 강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LS그룹주를 필두로 전선, 전력설비 관련주들 흐름 좋았고요. 조선업도 시세 좋았는데요. 다만 오늘도 역시나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좀 크게 나타나는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어떤 섹터에 집중해보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 코즈 오브 투나잇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앞으로 바라봐야 할 이슈와 그 안에 있는 종목의 차트들 하나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또 바닥부터 강하게 오를 히든 종목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종목 상담 코너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주시고 또 노란 톡방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26007-8339번입니다. 아래로 전화 주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전화가 부끄러우신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는 1515 네 자리입니다.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요일 코즈 오브 투나잇 힘차게 시작해 볼 건데요.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 먼저 보고 올게요. 한 주의 중간, 수요일장에 대해서 또 분석해주고 앞으로 남은 거래일에 대한 든든한 전략을 세워주실 이준기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처음 뵙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천재는 많지만 정점은 하나다. 자, 지금 8주째 매주 상한가 수익률을 드리고 있는 이준기 멘토입니다. 자, 요즘 시장이 많이 올라왔지만 또 주춤하고 있죠. 자, 이런 와중에도 또 다음 주에 바로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이 있으니까요. 지금 시장이 너무 힘들고 아직까지 내 계좌에 상한가를 못 먹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와 함께 하셔서 다음 주 또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 그래서 기분 좋은 수익 저랑 함께 챙겨가시 바라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상한가 가는 종목들은 어떻게 알고 투자를 하는 거지, 사는 거지 이런 감정들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중개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8주 연속 상한가 종목을 챙길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일단 전문가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얘기해 주셨던 펩트론 오늘 또 강하게 시세를 나타내 줬잖아요. 네네.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또 포착을 하셨는지 전문가님의 그 지난 종목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펩트론 같은 이제 비만약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뒤에도 좀 자세하게 다뤄드릴 거고요. 오늘 해당 테마가 좀 주가 변동 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뒷부분 정말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번 주 5월부터 이제 상한가 수익을 달성한 바이오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3일 만에 공략을 해서 바로 이제 5월 날에 장중 28%까지 올랐고요. 바로 시간에서 상한가 기록하면서 해당 종목 공략 이후에 바로 수익률 30% 이상 기록했습니다. 자, 해당 종목뿐 아니라 지금 보신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이날 방송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쭉 오늘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매수가 대비 28%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음봉 마감하면서 좀 살짝 꺾이는 모습인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으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이 뒷부분에 비만이야 제가 좀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천단 제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이날 말씀드려서 28% 수익을 거뒀고 제가 또 이제 너튜브 또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라이브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오전에 라이브를 진행해서 바로 어제 오전에 충분히 지금 사도 괜찮다 말씀드렸고요. 또 오늘 장중에 1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약바이오 중에서 어떤 종목이 주도주인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앞으로 쭉쭉 올라갈 종목이 뭔지 저랑 같이 앞으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넥슨게이지입니다. 넥슨게이지는 이 저점 구간에서 제가 공략을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6월 28일 말씀드렸고요. 쭉 올라가게 되면서 7월 8일 월요일이죠.
월날에는 43% 수익 달성 기록했고요. 30%는 이제 수익률이 한 5일 만에, 5거래일 만에 또 수익률 30% 상한가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 이외에도 좀 많은데요. 대봉 LS는 제가 여기 보이시는 제가 이 방송에서 공개한 이후에 바로 다음 날에 개파락, 시초가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9시 이전에 그냥 시장가 매수 걸어 두시고 시초가에만 사셨다면 29%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는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고요. 단기간에도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내가 뭐 물린 종목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현금이 없어요. 아니면은 뭐 그동안 주식 혼자 해서 많이 물려서 또 매수하게 되면 겁난다. 또 많이 자신감이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종목 뭐 뭐든지 손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사시면은 제가 또 상한가 수익률로 보여드릴 테니까 자신 있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한독 같은 종목도 대봉 LS랑 같은 날에 말씀드렸고요. 자, 네, 이날 방송에서 공개드렸고 바로 다음 날 14% 상승을 했고요. 또 현재는 아직까지 이런 비만약 테마 계속해서 순환매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독 또 그 다음 또 계속 제가 계속 공략을 이제 도와드렸고요.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매 주마다 한 종목씩 상한가 수익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8번째 상한가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바이오니아 또 달성했고요. 다음 주에 상한가 기록할 종목도 제가 이제 소통방에서 많은 분들께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소통방 오셔서 내일 당장 또 저랑 같이 공략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지금 최근에도 시장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2월 동안은 시장이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꾸준하게 매주 30%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좌에도 30% 수익률 찍어 보는 거 제가 쉽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용기가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입장하셔서 제가 30% 이번 주뿐 아니라 다음 주 쭉쭉 도와드릴 테니까 큰 용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입장만 하시면 되니까요. 많이 오셔서 저랑 같이 또 30% 수익률 가져가시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상한가 수익률을 책임지고 여러분께 든든하게 알려주시겠다, 챙겨주시겠다 하십니다. 일단 요즘 굉장히 핫한 뭐 비만 치료제 펩트론을 필두로 대봉 LS, 삼천당제약의 한도까지 모두 다 포착하신 전문가님이신데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여러분 시청해 주시고요. 종목들 많이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일단 저하고 오늘 장 마감 시황부터 빠르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코스피는 강보합권에 그리고 코스닥은 약보합권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계속 장중에 변동성 보이다가 외국인이 좀 오후장 들어서 매수폭을 확대해 나갔어요. 그러면서 2,867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하락 출발했고 장중에 854선까지 내려갔었는데요. 그래도 회복력 보이면서 858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확인하도록 할게요. 오늘 먼저 거래소 상황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였습니다. 기관은 장중 내내 매도세 보이다가 거의 막판에 매수 전환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5천억 원가량 넘는 물량을 담아냈는데요. 전기전자, 제조업 위주로 사이즈 큰 업종들을 주로 매수 포지션이 집중됐다라는 점 확인됐고요. 코스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2거래일 연속 물량 팔아냈습니다.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물량 덜어냈고요. 오늘 외국인이 소폭이지만 제약업종은 담아냈다는 점 챙겨가겠습니다. 종목들 흐름 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만 기업이죠. TSMC가 2분기 실적을 내놓았는데 가이던스를 상회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보합권,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에 거래를 마쳤네요. 그리고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은 약보합권에 이렇게 거래를 마쳤는데요. 6위부터 10위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는 일단 혼조세가 굉장히 많이 보였고 이런 큰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많이 힘을 내지 못했는데요. 11위에 네이버 종목이 오늘 지수기여도 3위, 1위에 올랐습니다. 네이버가 최근에 그 라인 야후 사태로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반등을 딛고 이제 다시 시세가 나타나는 시점일지 이 부분도 이따가 자세히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제가 전선 그리고 전력 설비 관련주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LS 그룹주를 필두로 해서 이렇게 다 같이 오늘 시세가 좋았는데요. 일단 LS전선이 1조 원을 투자해서 그 북미향 쪽으로 해적 케이블
공장을 건설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굉장히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LS 그룹주들 시세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LS 13% 상승했고 LS 일렉트릭도 5% 이상 시세 나타났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이제 초고압 직류 송전 기술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국산화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에 효성중공업 오늘도 시세 좋았고요. HD현대 일렉트릭도 4.7%, 그리고 KBI 메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구리 가격 빼놓을 수가 없죠. 구리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이제 이 상한가 부근에서 장중에 계속 움직이더니 2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시총이 좀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좀 변동성에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관련주들도 좋았는데 일단 루마니아의 K9 그 1조 4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관련주로 현대 로템도 오늘 폴란드향 또 새롭게 사업을 만료된 그 계약 체결을 다시 연장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현대 로템도 시세 좋았고 관련주들 방위산업, 방산 관련주들 시세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조선도 호실적에 오늘 HD 그룹을 중심으로 시세가 좋았고요. 다음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래소에서 한미약품도 이제 오너 간의 그런 경영권 분쟁이 봉합됐다라는 소식에 오늘 시세에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 하락세 나타났습니다. 알테오제는 2.8% 상승했고 삼천당 제약도 2.3% 전일 대비 올랐네요. 일단 HLB는 떨어졌는데 HLB 글로벌이 오늘 시세가 좋았어요. 만성 대사질환 진단 관리 플랫폼 이 바라바이오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에 장 초반에는 27% 넘게까지 오르더니 11% 오른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코스닥에서는 SPG라는 종목도 오늘 힘이 좋았고 전문가님과 앞에서 얘기 나눴던 비만 치료제 펩트론을 필두로 해서요. 인벤티지랩도 오늘 좀 힘을 많이 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택이란 종목도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이죠. 국내에 되게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오늘 10% 넘는 하락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ESS 관련주들 제가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오늘 ESS 관련주들이 시세가 좋았습니다. 삼성 SDI 소식이 있었죠. 삼성 SDI가 1조 원 규모의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미국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고 그것과 관련해서 고객사를 두고 있는 유진테크놀로지도 오늘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종목들은 다 ESS 관련주인데 그중에서 한중NCS가 대장주로 오늘 좀 역할을 해줬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또 테슬라의 이 ESS 판매 실적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ESS 관련주들도 오늘 흐름 좋았는데요. 일단 전문가님께서 또 오늘의 시장 세 가지 이슈로 정리해 주셨다고 합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 세 가지 이슈 중에서 제가 이 핵심 키워드를 꼽으라면 당연히 원전이 되겠는데요. 먼저 일단 첫 번째 키워드 K푸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K푸드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도 앵커님께서 시장 브리핑 해주시면서 저녁을 안 먹었는데 이걸 제가 보고 있으니까 김밥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네. 이 한국인은 김밥을 이렇게 좋아하고 생각이 나는데 오죽하면 또 외국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이 김이 외국에서 검은 반도체로 불리면서 지금 거의 김이 금값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K푸드의 수출 호조가 정말 대단하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삼양식품 같은 불닭볶음면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단기 고점 피크를 찍고 나서 주가 좀 하락세에 있지만 최근에 올랐던 상승폭과 비교해 본다면 현재 삼양식품의 주가 하락폭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K푸드 관련된 기업들, 특히 최근에 급등을 보였던 사조 그룹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서야 막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올랐던 K푸드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음식료 쪽은 결국 앞으로 이제 연준이 이번 9월달에 금리 인하 예정이 있는데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그동안 화랑이던 경기가 어느 정도 꺾이게 되고 이러한 필수 소비재, 음식료 이런 쪽으로 추가 수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점에서 올라가지 않은 음식료 업종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신 것도 좋고 그동안 올라갔던 음식료 관련 기업들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K푸드 음식료 관련주들 좀 더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또 다음 주 17일에 이슈가 있는 원전 관련주입니다. 앞으로 이제 30조 체코 원전 수출하게 되면 잭팟이 터지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원전 관련주는 제가 6월 말에 말씀드린 것처럼 7월 달에 우리가 원전 관련주 봐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지금 최근에 원전 관련주 주가가 오른 걸 보게 되면은 이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보기보다는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이제 주가 원전도 좀 반등세를 이어가는 그림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나 원전 관련주를 갖고 있다, 아니면은 최근에 원전 관련주들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매일매일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바뀌어요. 어떤 종목들은 이제 뭐 만약에 오늘 크게 올랐다 하면은 이제 뭐 다음 날에는 그동안 오르지 않은 원전 관련주가 더 크게 오른다거나, 이렇게 원전 섹터 내에서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전 관련주는 다음 주 이슈가 있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또 오늘 이제 미국에서 호재가 나왔죠.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미국에서 원전을 이제 좀 빠르게 배치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원전 관련된 뉴스 호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7월 초고, 그리고 오늘 비만의 섹터가 잠깐 조정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전 관련주는 다음 주 일정 같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원전 관련한 기업들 또 뭐가 있는지 추후에 저랑 같이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혹시 당신도 왕년 국민주인 카카오, 네이버 주주분들이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좀 그런 상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시초가 갭상승했던 뭐 삼천당제 같은 경우도,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초가 갭 출발하게 되면서 전일 종가 대비 10% 이상 급등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장중에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에라 모르겠대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하면은 이미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뭘 사야 되나 많이 어려워하실 거예요. 종목 맞아요. 선정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을 이제 덜컥 사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 그런 분들도 이 뒤에 다루는 내용 보시면은 이렇게 시장을 봐야 지금 미리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이 방송 마치고 나면은 좀 많이 얻어가는 게 좀 많은 그런 내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 왕년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 묶여 계신 분들, 아니면 이 이외 종목들 힘드신 분들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과감하게 손절할 종목들 손절하시고, 제가 드린 종목들 오시면은 충분히 상한가 드릴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오셔서 저랑 같이 빚고 해보시면 좋은 결과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세 가지 이슈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음식료 업종, 뭐 사조 그룹주들, 사조 대림, 사조 시푸드 뭐 이런 종목들 아직 더 올라갈 힘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9월 금리 인하가 진짜 시작된다면 주가에 긍정적인 또 호재,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원전 관련주들 다음 주에 또 이제 체코 그 우선 협상자 발표 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지 전문가님께서 저희 방송 말머리에 이제 다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전문가님과 함께 전문가님만의 이런 종목들을 포착하는 또 기법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전문가님의 기법에 대한 설명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떤 뉴스가 있거나 아니면 뭐 장초반에 거래량이 터지거나 이런 기준을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많은 분들이 워낙에 보시는 기준이 다르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하실 텐데, 모든 주식의 패턴은 다 똑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이전에 매물대를 충분히 소화했는지 이것만 보면 되고요. 그 정확한 기준을 제가 혹시나 이 기준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오늘 그 기준 제가 명확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단타 단기 좋아하시죠? 근데 스윙주도 중장기도 모두 이런 패턴으로 결국 귀결이 됩니다. 첫 번째 설명 드릴 텐데요. 자, 먼저 과거 차트에서 큰 산, 정고점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주가가 이전 과거에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최근에 주가가 빠지고 나서 현재 이런 위치에 있는지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과거의 정고점 부근에서 주가가 한 차례 상승을 보였는지 이 부분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차트 저점이 3번 만들어지면서 3중 바닥이 형성이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3중 바닥 이 부분 중요하고요. 다음 세 번째로는 2차 고점 종가상 돌파 확인을 했는지, 혹은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려서 방향성이
확인이 됐는지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됩니다. 지금같이 시장이 어려울 때 뭐 물론 최근에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지수 반등이 나왔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뭐 코스닥 계속해서 하락 추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거 좋아 보이는데 해서 사면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아니면 뭐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현상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방향성이 갇혀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만 내려면 결국 이 방향성을 잡아가는 건데 이 방향성 어떻게 잡느냐 이 부분 바로 다음 페이지에 상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앞으로 나올 만한 이슈가 있는 종목인가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분들이 직장인 분들이시고 이게 뭐 증시를 많이 좀 시간을 할애해서 못 보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네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요. 자, 방금 설명드렸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 세 번째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은 이 네 번째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이슈가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갖춰지면은 결국 방향성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방향성 속에서 모든 사람들 시장 공감대 형성이 되고 매수세, 수급이 유입이 될 때 그때 터지는 게 이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슈를 먼저 찾는 게 아니라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요건들만 잘 파악하시면은 저절로 시장에서 뉴스 터질 때 우리는 뉴스 터질 때 매도하면 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이제 당일 거래량이 전일 대비 최소 30% 이상 터질 때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들이 장 초반에 개장하자마자 단타 치실 때 거래량 빡 터질 때 그때 여러분들이 혼자서 트레이딩 하실 때 그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장 개장하고 나서 뭐 중간중간에 제가 갖고 있는 검색기 통해서 종목이 나올 때 그때 이 네 가지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은 여러분들 좀 빠른 단타 장중에 뭐 그날 15% 20% 올라간 거 잡고 싶다 하신다면은 이 마지막 요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예시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방금 말씀드린 요건들을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고 나서 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어려운 부분을 제가 갖고 있는 검색기를 통해서 적어도 장 개장하고 나서 검색기를 돌리게 되면은 한 6개에서 7개 정도 숫자의 종목 개수가 나옵니다. 이 안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조건들 있죠? 한 3가지 종목들, 3가지 조건들, 그런 조건들만 이 검색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서 아, 옆에 큰 산이 있구나. 아, 거래량 터졌구나. 이 부분만 체크하시고 여러분들 매매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뭐 단기 단타 그동안 한 번도 못 해봤다라고 하시더라도 충분히 단타 단기 승률을 크게 올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뭐 이 검색기도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소통방에 오시면은 기법서 신청하실 때 같이 제가 무료로 배포해 드리니까 오셔서 검색기 통해서 단타 단기 많이 공부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주식 승률 올린 데도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네. 방금 말씀드린 단기 단타 관점에서 봤을 때 단타 기준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일봉상에서 봤을 때는 차트상에서 과거에 이렇게 크게 올랐던 큰 산이 있는지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고요. 주가가 좀 빠지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옵니다. 자, 반등이 나올 때 일봉상에서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 급등이 나오는 시점을 우리가 분봉상에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자, 분봉상 지금 보신 차트는 5분봉 차트고요. 분봉상에서 이렇게 한 차례 옆에 크게 올랐던 주가 산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점을 제가 동그라미 표시해 드렸죠. 이렇게 저점을 3번 높여주는지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분봉상에서도 과거에 큰 산이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차트 바닥이 3번 만들어지면서 3중 바닥이 형성이 되었는지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급등 나올 때 타점을 보시게 되면은 분봉 5분봉입니다. 타점 보시게 되면은 이게 과거에 큰 산 기록 위에 주가 빠졌다가 한 차례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록한 이 단기 고점 있죠? 이 단기 고점, 자, 지금 주황 색깔 선으로 표시해 드렸는데 이 단기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방향성이 상방 전환된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이렇게 이전에 고점을 뚫었을 때 들어가시는데 저점을 지지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렇게 저점을 마지막 3번까지 높여주는지 저점 1번, 2번, 3번, 3중 바닥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분봉상에서 추세가 쭉 그었을 때
추세가 상방 전환이 확인이 되는지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분봉상에서 이렇게 5봉 중에 신고가, 신고 거래량 나온지 확인해 주시고요. 분봉상에서 추세선 딱 그었을 때 추세선을 돌파해 주는지 방향성 위로 올라가 주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체크 포인트가 정말 많죠. 뭐 5봉 중 신고가, 신고 거래량, 뭐 방향성 확인 다 어떻게 압니까? 그죠? 지금 분봉상에서 빨리 올라갈 종목들은 우리가 적어도 1, 2분 안에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 이런 조건들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조건 검색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기에 딱 뜨고 나서 이런 그림, 저점 세 번 높여주고 이렇게 추세선 쫙 그었을 때 돌파해주는 그림만 확인하시면 되세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단타 하실 때는 검색기를 쓰신다면은 이렇게 3중 바닥 확인하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향성, 추세선 돌파하는 분봉상 캔들이 나온지 이 두 개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확인들은 정말 쉽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제가 소통방에서 종목들 다음 주에 상한가 30% 이상 갈 수 있는 종목들도 드리니까 단타가 됐든 스윙이 됐든 뭐 중장기가 됐든 직장인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매매 뭐든 제가 다 가능하니까 오셔서 충분히 저랑 같이 좀 즐겁게 행복하게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말씀드린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단타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단타 말고 좀 더 직장인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스윙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이 패턴은 일봉이 됐든 분봉이 됐든 주봉이 됐든 월봉이 됐든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 정말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자, 첫 번째로 과거에 차트상 큰 산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차트는 일봉 차트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고점 기록하고 나서 쭉 빠졌다가 주가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저점을 찍고 단기 반등을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전에 저점보다 저점을 높여주는지 바닥 확인하시고요. 이전에 고점을 뚫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때 들어가세요. 이때. 그런데 이때 들어간 게 아니라 바닥이 저점이 3번 높여지면서 3중 바닥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는 2중 바닥이에요. 마지막 저점을 높이는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이 부분 저점을 높이면서 다시 한번 이전 반등 나왔을 때 빨간 선 그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막고 떨어지다가 방금 그어들었던 빨간 색깔 선을 일봉상에서 5봉 중 신고가, 신고 거래량 이건 뭐냐면은 단기 매물을 소화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면서 종가가 이전에 1차 고점 이 부분을 종가상 돌파 안착해 주지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때가 이제 매수 타점은 되겠고요. 해당 종목 동방이라는 종목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소통방에서 공략한 종목이고요. 5월 31일 날에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좋다, 사면 된다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빨간 선을 기준으로 이때 돌파한 시점이 바로 맥점은 되겠고요. 자, 공략 이후에 바로 이제 다음 날 장중에 상한가 가까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바로 이제 해당 월에 쭉쭉 올라가게 되면서 매수 타점 대비 63%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예시로 말씀드렸던 단타 같은 경우에는 좀 장중에 대부분 본업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본업 없으신 일반 주부분들은 검색기 통해서 단타 하시면서 수익도 내보시고 그것이 힘들다 하신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일봉상에서 이렇게 나오는 패턴들 다 똑같습니다. 일봉이든 분봉이든 월봉이든 다 똑같고요. 일봉상 이렇게 또 이렇게 돌파가 나오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서 또 급등이 나오는 것들 이런 부분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패턴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수익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혼자 하기 힘들다. 또 방금 말씀드린 이런 패턴도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에 상장된 게 2,500개 종목입니다. 우리 다 보기 힘들죠? 그런 것도 다 제가 검색기 갖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검색기 돌려보시면서 적어도 뭐 주봉이 됐든 월봉이 됐든 다 똑같거든요. 주말에 해보시던가 아니면 뭐 평일에 퇴근하셔가지고 잠깐 뭐 주무시기 시간 한두 시간 검색기 돌려보시던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신다면은 제가 많이 퍼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저랑 같이 좀 행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행투 하시길 바란다고 합니다. 전문가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알려주시는 종목들도 수익이 나고 또 오픈 채팅방에서 알려주시는 종목들도 또 수익이 나면서 점점 또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단 전문가님께서는 삼중바닥 그리고 방향성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이걸 어떻게 확인해야지 너무 아직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께 상담 요청하셔도 되고요. 또 전문가님만의 검색기도 또 선물로 지금 여러분들께 나눠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은 전문가님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이슈, 또 어떤 업종, 어떤 종목에 주의해서 보면 좋을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전문가님?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방송 나올 때도 말씀드렸던 뭐 펩토론이라던가 아니면 뭐 삼천당 제약, 비만약 관련 종목도 말씀드렸고 네,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이후로 또 바로 상승이 나왔죠. 맞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갭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서 올랐다가 꼬꾸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이 비만약 관련 테마, 이 종목군들을 혹시나 추격 매수하셔서 물리신 분들이시거나 네, 아니면은 뭐 오늘 장중에 들어가신 분들은 거의 매입가 이제 그렇죠. 높은 가격에. 그쵸.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비만약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다 보니까 분명 많은 분들이 매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반증하듯이 지금 비만약 관련 종목군들의 거래 대금이 기본적으로 평균 한 4천억 정도 돼요. 그만큼 시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네네. 또 대부분 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한 번이나 매매해 보셨고 그리고 지금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진입을 시점을 이제 보고 계실 텐데 오늘은 이제 제가 그분들께 과연 이 종목들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상승세가 이 부분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급등주들은 여러분들이 이 시세의 연속성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시세를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을 고점에 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가 떨어지다가 못 버티겠다 해가지고 이제 손절하죠. 그럼 또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시세 연속성이 언제 발생을 하고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우리가 물려 있더라도 오늘 뭐 물리신 분들 계시겠죠. 그런 분들도 언제까지 보유를 해야 되는지 제가 다 설명드릴 겁니다. 자, 먼저 제가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 한 3일 전인가요? 네, 그때 방송에 말씀드렸고 네. 월요일 방송이요. 아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그때 말씀드렸고 그때 다음 날 시가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도 한 장중 9%까지 또 올라갔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린 부분인데요. 뭐냐면은 지금 보신 차트가 펩트론 주봉 차트거든요. 주봉인데 제가 보통 이제 강력하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통상 연도를 볼 때 5년 혹은 10년 기준을 본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0년을 제가 얘기하면서 또 제가 또 예시를 들었던 LNF 말씀드렸죠. 네. LNF도 제가 한 500% 수익률을 달성 기록했는데 펩트론도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강력한 매물대를 보실 때 차트 기준으로 당해 연도 기준 봤을 때 5년이나 10년 기준 이 두 가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펩트론 차트가 2024년도거든요. 지금이. 근데 2024년도 올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차트 맨 끝에 보이신 연도가 2015년입니다. 근데 2015년부터 지금 2024년까지 지금 현재가 거의 10년째거든요. 그래서 이 10년 동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기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강력한 매물대입니다. 그런데 과거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미리 주황색깔 선을 그어 드렸는데 유독 돌파하지 못한 가격대가 있어요. 이 주황색깔 선이 바로 가격대로 치면은 4만 원대인데요. 이 4만 원대를 계속해서 돌파를 못해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여기 세 번, 그리고 최근 6월달 말쯤에 네 번 돌파를 못합니다. 10년 동안. 자, 그런데 올해 이제 6월달부터 본격적으로 4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어요. 4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지금 장중에 거의 8만 원 가까이 못 갔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오랜 기간, 특히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강력한 매물대 4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통상 10년 동안의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시세가 분출되면요. 그게 뭐 시가총액이 얼마가 됐던 간에 보통 한 4만 원에서
8만 원 가면 100% 오른 거죠. 근데 100% 올라가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10년이 걸리는 종목들은요. 대표적으로 이제 당시 2021년도 L&F는 2차 전지였고 네. 시장을 주도한 주도주였어요.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주인데 지금 4만 원대 돌파하고 나서 8만 원대를 못 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주가가 시세가 제가 봤을 땐 끝나지 않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자세한 부분은 제가 좀 더 깔끔하게 설명드릴 텐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4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시세가 나왔을 때가 여기 보이시는 이 캔들이에요. 이 캔들. 이 캔들 보시게 되면은 주봉상에서 추세를 쭉 그어봤을 때 이 돌파하는 캔들이 이번 주 말고 지지난주입니다. 네. 지지난주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추세를 돌파하면서 주봉상에서 캔들이 양봉이 나왔고요. 지지난주 그리고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나올 때 이번 주 바로 오늘 76,800원 고가를 기록하고 꺾이고 있거든요. 근데 통상 이렇게 주봉상에서 저점에서 돌파 양봉 캔들이 나오고 나서 통상 이렇게 3주째에는요. 네. 이 3주째에는 한번 이렇게 일봉상에서 3주째에서는 일봉상에서 잠깐 시세가 주춤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주봉상에서. 그런데 네. 이게 끝이 아니라 페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월봉상에서 거의 10년 동안 돌파하지 못하던 매물대를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제가 볼 때 적어도 이 시세가 8월 말까지는 상승세에 이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봉상에서 이번 주에 이제 세 번째 돌파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잠깐 상투 찍고 나서 다음 주에 조정 나올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정 나올 때 쭉 눌린 구간에서 들어가도 전혀 비싸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페트론 이 다음 이제 종목을 보여드리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비만약 관련주 네네. 3천당 제약입니다.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로 5년, 10년 단위로 보시면 되세요. 지금 2024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고점 구간이 지금 연도가 몇 년도냐면은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 2021, 2, 3, 4, 5년이거든요. 그러면은 과거 5년을 봤을 때 여기 보이시는 고가 부근이 강력한 매물대입니다. 이 매물대를 뚫지 못하다가 본격적으로 이때 뚫었거든요. 지금 차트가 월봉입니다. 이때 강력하게 양봉이 나오면서 뚫었는데 7, 6, 5, 4, 3, 3월달이네요. 3월달. 이때 방향이 상방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고점을 뚫었다고 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이 고점을 다시 뚫었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 캔들이 바로 6월달 월봉상 캔들이고요. 월봉상에서 막 뚫었기 때문에 지금 7월달이죠. 한 번 더 시세가 월봉상에서 나오려면은 마지막 8월달에 캔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7월달에 잠깐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지금 3천당 제약이고 여전히 다음 달에도 충분히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트롤은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고 3천당 제약도 어제 간밤에 파월이 뭐 워딩을 통해서 금리 인하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시장 자체에서는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70% 가까이 됩니다. 매우 높은 수치죠. 그래서 네.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갭상승 출발을 했고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차익실현 매물이 나온 것뿐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 3천당 제약 페트론 오늘 올랐다가 꼬꾸라졌다고 해서 현재 이 비만약 테마의 종목군들이 시세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오히려 어렵고요. 오히려 뭐 주 단위로 봤을 때 주봉상에서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온다면은 그때 여러분들 좀 충분히 신규 진입하시거나 아니면 물타기를 하시거나 하신다면 다시 한번 또 적어도 8월 달에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뭐 이런 비만약 테마 여러분들이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으시고요. 또 다음 또 차트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지금 차트는 제주반도체 주봉 차트입니다. 이건 제가 예시로 갖고 온 거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으로 이제 시세가 분출될 때 주봉상에서 추세를 돌파하는 캔들이 주봉상에서 나오게 되면은 이러한 캔들은 통상 세 번째까지 상승이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제주반도체가 아시다시피 저점에서 어마어마하게 급등이 나온 종목이에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네. 해당 종목 마찬가지로 지금 보신 차트는 주봉 차트고요. 고점을 기록한 이후로 여기 보이시는 주황색깔 선 보이시죠? 이 가격대를 계속 못 넘었어요. 제주반도체가.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주황색깔 가격대를 넘어가면서 주봉상에서 급등이 나오는 캔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상 강력하게 뚫지 못하던 저항대를 주봉상에서 뚫으면서 본격적인 급등이 나올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봉상에서 캔들이 통상 3개까지 이어집니다. 자, 주황 색깔 뚫은 이 캔들 기준으로 하나, 둘, 세 번째까지 고가를 높이면서 주가 급등이 나왔다가 그 다음 주에 소폭 고가가 지난주보다 좀 밑으로 형성이 되면서 아마 세 번째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대부분들이 이거 워낙 많이 올라서 시세 끝난 거 아니야? 많이 걱정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제주반도체는 더 쭉쭉 올라가면서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다시 좀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주봉상에서 이게 추세선을 돌파하고 이렇게 캔들이 3개 나오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주식 공부를 하셨다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점 구간에서 양봉 캔들이 바닥 구간에서 3개가 나오게 되면은 이거 우리가 저점 구간에서의 본격적인 상승 초입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알고 있죠. 적산병이 떴다. 그 적산병이 떴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세 초입 구간에 들어왔다는 거고요. 제주반도체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적산병 뜨고 이제 급등이 나오는 게 본격적인 시세 분출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펩톤이라든가 아니면 삼천난 제약 그런 마찬가지로 적산병 구간 다다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런 비만약 테마는 크게 겁먹을 필요 없다라고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제주반도체의 차트 주봉 방 보셨고 이제 월봉 차트를 보실 겁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또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돌파하지 못하던 자리를 만들어가면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제주반도체가 이게 지금 월봉이에요, 월봉. 정말 긴 기간이죠. 네. 보시면 2023년도 때 본격적인 시세 분출이 나왔는데 2023년도 때 시세 분출이 나오기 이전에는 차트가 2009년이네요. 2009년부터 주가가 급등이 안 나고요. 계속 위아래 상승 하락만 반복이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강력하게 오랜 기간 동안 10년 이상 이어져 오던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시점이 바로 월봉상에서 바닥 구간 이 캔들입니다. 근데 월봉상에서는 이렇게 매수시간을 뜨고 나서 캔들 하나, 둘, 3개가 뜨죠. 근데 월봉상에서는 이 캔들이 3개가 뜨게 되면은 이미 주봉이랑 좀 다르게 어느 정도 시세의 피크, 고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중장기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바닥에서 양봉 캔들이 뜨고 캔들이 하나, 둘, 3개까지 떴다 한다면 주봉상에서 봤을 때는 시세 초입 구간이 맞습니다. 근데 월봉상에서 봤을 때 캔들이 이렇게 3개가 나온다면은 3개월째 될 때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대비하시고 어느 정도 매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3개월마다 이렇게 월봉상에서 시세를 고점 기록하고 끝난 이유가 뭐냐면은 3개월이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변합니다. 우리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기마다 나오는 실적, 특히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결국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 실적이 가장 중요하고 실적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봉상에서는 이렇게 3개월째 시세가 나온다면은 여러분들 매도를 준비하셔야 되고 주봉상에서 저점에서 이렇게 캔들 3개가 나오게 되면은 본격적인 시세 초입 구간에 다다랐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주반도체 주봉, 월봉 기준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좀 더 제가 비만약 관련해서 좀 더 샘플로 설명드리자면은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인벤티지 랩 주봉 차트입니다. 해당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이렇게 한 차례 상승 기록했다가 주가가 쭉 빠집니다. 그렇죠? 네. 저점을 기록했다가 주가가 쭉 올라요. 쭉 오르는데 다시 한번 주가가 또 빠졌다가 또 올랐다가 빠졌다 반복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서 이렇게 인벤티지 랩이 여기 보이시는 4월 달에 저점을 찍고 나서 6월 달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한 차례 단기 급등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7월 달에 본격적으로 현재 비만약 관련 테마, 인벤티지 랩도 비만약 관련 테마입니다. 네. 그래서 7월 첫째 주, 둘째 주 급등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팁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뿐만 아니라 방송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차트를 보실 때 뭐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루트 매매 기법으로 최초 상장됐을 때 고점을 이제 고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저항선을 그는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 말고도 차트를 주봉이 됐든 뭐 일봉이 됐든 이렇게 이동평균선 20선이
고점을 찍고 떨어질 때 있죠. 그렇게 되면 이 고점을 찍었을 때 이 꼭지가 통상 가장 강력한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단기 고점 매물대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이 구간까지만 주가가 왔다 한다면은 이 종목은 많이 올라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바로 오늘 이 인벤티지 랩이 바로 그 구간에 왔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벤티지 랩이 여기 있는 이입선, 이동평균선 구간에서 다다랐기 때문에 오늘 이 인벤티지 랩이 비만약 관련 종목으로서 단기 피크 상투를 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펩트론 그리고 삼천당제약 이런 종목군들이 오전에 올랐다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펩트론, 삼천당제약이 주가가 빠지면서 반대로 이 인벤티지 랩은 이렇게 오히려 수급이 들어오면서 마지막 시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인벤티지 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점을 기록하면서 대량으로 터졌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주가는 쭉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저점 구간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져요. 주봉상에서 저점 구간에서. 그렇죠? 근데 거래량 터지는 걸 보게 되면은 이전에 고점 부근에 터졌던 거래량 대비 적어도 3분의 1 수준의 거래량이 발생을 한다면은 이건 앞으로도 충분히 이전에 고점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터진 거래량이 적어도 3분의 1 수준의 거래량이 최근에 저점 구간에 터졌다면은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좀 단기 악성 매물, 주가가 올라오니까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이 주식 던지면서 매도를 했겠죠. 그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를 했다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비만약 관련 종목군들은 지금 차트상 아직까지 시세 분출이 다 안 나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 인벤티지 랩 같은 종목도 비만약 관련 종목으로서 아직까지 시세가 안 나왔다. 다만 단기 매물대를 지금 오늘 막 도달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고 사람들이 좀 더 시장을 좀 더 이 비만약 관련 종목군들을 좀 거리를 두고 지켜보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 나올 때 인벤티지 랩도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올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 대장주는 이제 펩트론이랑 그리고 삼천당 제약인데 해당 종목군들은 오히려 많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까지? 8월 말 부근까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코스닥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 지수는 여기 830포인트 부근 지지를 받고 이번에 이렇게 반등이 나옵니다. 이때 코스닥 지수 반등이 나올 때 올라간 섹터가 제약바이오, 비만약 관련 섹터예요. 그래서 결국 코스닥이 올라갈 때는 지금 비만약 관련주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코스닥 지수가 현재 주봉상에서 단기 고점, 이동평균선 입선을 찍고 지금 살짝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받고 나서 한 번 더 이번 하반기에 올라갈 때는 결국 지수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섹터가 바로 비만약 관련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비만약 관련주가 너무 많이 빠졌다 아니면 이제 뭐 피크인가? 이런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결국 하반기에도 코스닥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요.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실적은 전년 동기 1분기 대비 이번 실적이 정말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네. 그 하반기에 남은 주도주는 지금 비만약 관련주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난 그래도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방에 오시면 제가 다 타점 잡아드립니다. 주식이 좀 어렵다 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행복하게 좀 쉽게 투자하실 바라겠고요. 오늘 물리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마음 편하게 드시면서 좀 여유 있게 8월 그리고 9월 초 파월의 금리 인하 시점까지 여유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